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8단원 정적분입니다. 자, 앞서 배우셨던 부정적분 기억나시나요?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라지 fx가 뭐냐?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고 싶을 때는 뭐를 미분했길래 얘가 나왔을까? 뭐를 미분했길래 얘가 나왔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물론 이 적분상수 C 자리에는 1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2가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적분상수 C라는 이름까지 지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b 넣은 거랑 x에다가 a 넣은 거랑 빼보시게 되면 뭐가 구해지냐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음 부정적분에다가 x에다가 b를 x에다가 a를 넣어서 빼보시게 되면 똑같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 자리에 뭐가 오더라도 x에다가 b 넣고 x에다가 a를 넣고 빼시게 되면 무조건 단 하나의 값인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정적분들이 많은데 어느 시기든 b 넣고 a 넣고 빼게 되면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함수 fx의 a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기호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아래 끝에다가 a를 위 끝에다가 b를 써주고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산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고요. 대괄호를 양쪽에다가 붙이신 후에 아래 끝은 아래 끝에다가 위 끝은 위 끝에다가 여전히 적어주시고요. 이제 위 끝에 있는 b를 먼저 대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 아래 끝에 있는 a를 대입해서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적분상수 C 자리에 뭐가 오더라도 어차피 그 상수값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 소거돼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없어질 것 그럼 처음부터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을 하실 때는 적분상수 C를 안 붙이는 거야. 안 붙인다라기보다는 생략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부정적분을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적분상수 C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적분을 계산하실 때는 안 붙이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 뭐하러 귀찮게 적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몰 fx의 부정적분 구하시고 대괄호 양쪽에 붙이신 다음에 아래끝 위끝 적어주시고요. 윗끝 먼저 대입해서 적어주시고 아래끝 대입해서 적어주신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정적분 값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뭘 의미하냐면은 함수 fx의 a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의
연산은 라지 fx를 부정적분 하시되 정적분 계산이기 때문에 적분상수씨는 안 붙여주고요. 양쪽으로 대괄호 붙여주시고 윗끝 아래끝에 A, B 적어주신 다음 윗끝에 B를 먼저 대입을 하고요. 아래끝인 A를 대입을 하고 빼주시면 정적분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식. 이거 배우면 정적분 다 배웠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적분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윗끝과 아래끝에다가 상수 집어넣게 되면은 부정적분하고 상수 값을 집어넣겠죠. 그럼 계산하고 계산하면서 뭔가 값이 구해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양 끝에 미지수인 x를 넣게 되면은 미지수인 x를 넣게 되면은 요 x 값이 변할 때마다 요 x 값이 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함수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질 거야. x 값에다가 이것저것 넣을 때마다 이것저것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뭐야? 함수죠. x에다가 뭘 넣었는데 뭐 나온대. 먹고 싸고 확인하고 함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함수냐? 생겨 처먹기를 정적분으로 생겨 처먹었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너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줄여서 정적분 함수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럼 새로운 함수를 배웠으니 얘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은 미분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얘를 미분한다가 되죠. 그럼 라지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라지 fx를 잡을 때부터 스몰 fx의 부정적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즉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정적분 식에다가 A라는 상수 값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계산하시게 되면 얘도 이제 상수가 되죠. 그럼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다음 정적분 함수를 미분하시게 되면 이렇게 fx가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fx가 된다라는 건데,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고 과정은 그렇다라는 거고, 결론은 여기 있는 거 쳐넣어서 그대로 빼낼 거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범위에 x를 잡았으니까 요거 문자를 좀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이때 x를 여기 t에다가 쳐넣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fx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정적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범위에 있는 구간에 있는 x를 t에다가 쳐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낼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적분 함수, 이 정적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라는 건데, 정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두 내용이 연결된 거죠. 처음부터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했을 거냐라는 건데, t축 잡고요. 그래프 y는 ft 그래프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A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 X까지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A는 정해진 값이고요. X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x가 변할 때마다 범위가 구간이 달라지게 되면서 넓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x가 변할 때마다 넓이도 변하니 넓이가 x에 대한 식일 겁니다. 자, 이때 구간이 변하면서 그때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보조선 하나 더 긋고요. 얘를 x 증분 델타 x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sx가 뭐냐? a서부터 x까지의 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는 a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sx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a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인 요 넓이에서 a서부터 x까지의 넓이인 요 부분을 빼게 되면 요 넓이가 구해지게 되겠죠. 요게 뭐냐면 x가 요만큼 변했을 때의 그때의 넓이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곡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는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넓이 정도인 건데 봤더니 자, 요렇게 잘라 보시게 되면 다음 넓이가 요 직사각형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낸 요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죠. 요 부분의 넓이인데 요 부분의 넓이는 다음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클 거고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 거냐? 직사각형 넓이라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는 알고 있어, 우리가 델타 x로. 그럼 세로 길이는 얼마냐라는 건데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은 요 점의 y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점의 x좌표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델타 x 콤마 요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넣어주시면 x 플러스 델타 x가 되면서 x 플러스 델타 x가 다음 직사각형의 세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델타 x 가로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 세로죠. 곱하시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보다는 얘가 크다고. 자, 그 다음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가로 길이는 델타 x고요. 세로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점의 t좌표가 얼마냐면 x거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x, fx가 되겠죠. 그래서 세로 길이가 y좌표인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는 가로에다가 세로 길이인 fx를 곱해 주시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구해지겠고요. 요거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구하고 있냐면은 넓이의 변화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x의 변화량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을 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델타 x로 나누어주고 얘도 델타 x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x 약분돼 버릴 거고요. 델타 x 약분돼 버릴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x의 증분을 한없이 작게 0으로 보낸다라면 x의 증가량에 따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뭘 해주면 리미트 델타 x 증분을 0으로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뭐가 구해질 거냐?
넓이의 변화율이 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넓이의 변화율 어떻게 구하냐? 넓이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뭘 만들어내냐면 S'X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보다 크냐? 얘보다 크다.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봐. 그럼 얘가 뭐가 되냐? fx가 되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긴 델타 X가 없네? 그럼 뭐 그냥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극한값 fx보다 크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사이에 껴있는 S'X는 스몰 fx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적분해 보시면은 Sx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부정적분 구한 거니까 이제 요것도 부정적분 구해 보시면은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되겠죠. 쌤, 요거는 왜 적분해서 적분상수 c 붙였는데 요건 안 쓰셨나요? 이것도 써도 돼. 근데 어차피 여기다 C 쓰고 여기다 C 써봤자 그 C랑 그 C랑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하면 여전히 상수 C는 C인데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C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상수 C를 넘겨서 얘랑 계산해서 C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Sx가 뭐였었냐면 처음에 A서부터 X까지의 넓이였어요. 함수 ft 그래프와 x축과 x는 a랑 x는 x, t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요 x에다가 a를 넣게 되면 얘가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a서부터 a까지의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얼마냐? 0이 되는 거죠. 왜? A서부터 A까지니까 결국 그냥 선이야, 선. 선이 무슨 넓이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죠. 따라서 FA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C가 마이너스 FA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C 대신에 마이너스 FA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X가 아닌 그리고 A도 아닌 뭐 적당한 값 B를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게 될 거냐면은 A서부터 B까지의 넓이가 되겠고요. B를 적었기 때문에 확정되겠죠. B가 여기쯤 있으면 B가 여기쯤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친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X에다가 B 넣었으니까 X에다가 B 넣어야지. 그러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FT 그래프로 둘러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려면은 쟤를 적분하고 B 넣고 적분하고 A 넣어서 빼면 된다라는 건데 어디서 이거 많이 봤는데 뭐냐면 인티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서부터 B까지 FT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려면은 A서부터 B까지 fx 그래프를 정적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즉, 우리는 정적분 계산으로부터 넓이를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배우려고 사실 우리가 정적분, 뭐 부정적분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적분에서는 넓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넓이나 부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얘가 정적분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갔었던 게 뭐냐면은
FT 그래프가 T축 위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뭐 그래프라는 게 항상 뭐 T축이 됐든 X축이 됐든 요 그래프 위에서만 그려지고 있으라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T축 아래에서 그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함수 C y는 ft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T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뭐로 설정했냐면 이 점의 y 좌표로 설정을 했었어. 근데 아까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t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좌표가 플러스 양수였었는데, 이번에는 y 좌표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정적분 계산 결과 역시 마찬가지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넓이,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어떻게 구하긴, 정적분 계산하시게 되면 음수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리시게 된다라면, 혹은 절대값을 씌워서 퍼 올려버린다라면 넓이가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요 구간 안에서는 음수잖아, 음수. 그럼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그래프라는 게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아래에 있느냐? 아니다. X축을 기준으로 위에서 두둥실, 아래에서 두둥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들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계산하시게 되면, 또 넓이 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얘를 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플러스이겠지만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음 부분의 넓이가 구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S1, 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라면 둘 다 넓이기 때문에 S1과 S2는 모두 양수입니다. 근데 정적분 계산 결과는 S1과 S2를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얘는 비록 넓이니까 양수이긴 하나 정적분 계산을 하시면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S가 된다는 거예요. 정적분 계산은. 되나요? 그래서 fx를 가지고 다음 구간에서의 두 개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fx를 가지고 절대값을 씌우셔서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런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정적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X축 위에 두둥실 떠 있으면 정적분 값이나 넓이 값이나 같다라는 거. 근데 그래프가 X축 아래에서 그려지고 있으면은 정적분 값과 넓이는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 근데
그래프가 위에도 조금 있고 아래도 조금 있을 경우에는 정적분값과 넓이가 같고 정적분값과 넓이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름을 아시면서 넓이를 구하거나 정적분 계산하실 때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어찌 보면 이제 기하학적 성질, 정의를 배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배웠어. 이제 정적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몇몇 연산들만 좀 더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a에서부터 bx,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이제 정적분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스몰 fx를 부정적분하시고 대괄호 양쪽에 붙이신 다음에 아래 끝 여전히 아래 끝에 윗끝 여전히 윗끝에다가 붙여주신 다음 윗끝 먼저 넣어주고 아래 끝 넣어준 다음에 빼주시면 정적분 계산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이게 기하학적 의미로 넓이를 의미한다라고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을 때는 넓이와 정적분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거, 아래 있거나 위아래로 적당히 걸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였었냐면 정적분 함수였습니다. 지금 범위 구간을 달리 할 때마다 그 값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다라는 거였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넓이를 했으니까 요거를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로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범위를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둘러쳐져 있는 부분의 넓이도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를 바꿀 때마다 뭔가 이제 값이 변하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넣었더니 뭔가 나온다. 함수다라는 건데 생겨 처먹은 게 이제 정적분이니 정적분 함수로 불러주자.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있는 X를 T에다가 쳐넣어서 그냥 써버리면 된다가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얘를 결국 뭐라고 불러준다? 위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적분의 기본 정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봤어요. 뭐 A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A서부터 A까지 넓이 구한다는 얘기였는데 뭐냐? 0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하는 것과 B에서부터 A까지 fx 정적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라지 fx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 B 넣어주시고 A 넣은 다음에 빼는 거죠. 그럼 얘는 부정적분하시고 범위는 B에서부터 A까지죠. 이번에는 그러면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서 뺀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분배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 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인테그랄에서 여기 피적분 함수였습니다. 상수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테그랄 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언제 써먹냐? 구간의 범위가 같을 때 그때 인테그랄 묶어드리고 각각의 식을 먼저 계산한 후 적분 계산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특히 부정적분에서는 더더욱 더 적분의 횟수를 줄여주셔야 돼. 어쩔 수 없이 2번을 해야 된다라면 2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합쳐서 한 번만 해도 된다.
라면 가급적이면 합쳐서 한 번만 하시게 되는 게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봐두시길 바랍니다. 범위가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땡겨내고 식 먼저 계산해서 정적분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입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다라는 것은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요거 넓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A랑 B 사이에 C가 있다라면 이것은 A에서부터 C까지 넓이 구하고 C에서부터 B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더한 것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더하는데 일단 식이 같아야 돼. 그리고 범위를 봤을 때 범위를 다음과 같이 물어야 돼.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계산 결과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우리가 또 정적분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fx가 만약에 우함수이면 즉 y축 대칭이면 우리는 fx를 가지고 fx가 y축 대칭일 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한 계산 결과는 0부터 a까지 정적분하시고 그것을 2배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x가 기함수이면 그러니까 fx가 원점 대칭 함수라면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시게 되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요거 넓이랑 똑같거든. 근데 정적분 계산은 얘는 넓이와 마찬가지로 플러스일지 몰라도 얘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시면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름으로 더하시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기함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거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계산하시면 0이 나온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함수, 기함수가 뭐 그렇게 많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거 혹시 우함수인가? 혹시 이거 기함수인가? 이거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쓰면서 문제 풀 수 있을까?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씩 툭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때 뭘 보고 알아낼 수 있느냐? 눈치챌 수 있느냐? 범위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범위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를 경우 그때 우함수와 기함수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만 구해서 2배 할 거다라는 거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는 같을지 몰라도 부호가 다름으로 더하면 0이 돼서 사라진다. 그럴 거면 뭐하러 계산하고 있냐? 그냥 처음부터 0을 쓰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의 정적분. 주기함수라는 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라는 건데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면 요거 정적분 계산 결과랑 요거 정적분 계산 결과랑 요거 정적분 계산 결과랑 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지. 왜?
넓이잖아, 넓이. 넓이가 다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정적분 계산 결과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해서 다 구하지 말고 하나만 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몇 번 했느냐 세 알려주신 다음에 그만큼 곱해 주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기함수의 성질 이용을 해서도 정적분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다 봤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분수식은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분수식 적분하시려면은 저기 뒤로 나중 돼야 돼, 나중. 우리로서는 지금 배울 수가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될 건데 여기 봤더니 x에 대한 식을 지금 x로 적분을 하고 있고요. 얘는 y에 대한 식을 지금 y로 적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문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x로 바꾸고 이거 x로 바꿔버리시면은 어차피 계산하게 되면은 숫자 집어넣을 거잖아. 이게 x에 대한 식이든 y에 대한 식이든 적분을 한 다음에 어차피 넣을 거는 똑같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보통 아래 끝에 작은 것을 위 끝에 큰 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건데 얘는 반대야, 반대. 그래서 다시 바꿔주자고. 얘를 0으로 얘를 마이너스 1로. 이때 이거 오탄가 이러면서 바꾸는 게 아니야. 바꾸는 대신 부호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땡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땡겨내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두 식을 합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분모 x-1이고 분자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분모랑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계산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피적분 함수를 일단 적분을 해야죠. 적분은 이제 자유자재로 좀 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는 거였다라면 적분 상수 C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정적분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분 상수 C는 생략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양끝을 여전히 적어주죠. 윗끝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0 넣어주시면 0이고요. 이번엔 아래끝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제 요거 두 개를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니까 계산하셔서 플러스 6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x에 대한 식을 x로 적분하고 있고요. y에 대한 식을 y로 적분하고 있는데 어차피 적분한 다음에 숫자 집어넣고 숫자 집어넣을 건데 그게 x든 y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식이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결국은 1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적분하시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씨는 안 붙인다라 그랬고요. 대괄호 쓰시고 양끝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윗끝 먼저 넣습니다. 윗끝 넣어주시고요. 아래끝 넣습니다. 아래끝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제 뺀다는 거죠. 얘는 3이고요. 얘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시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정적분 계산해 봤고요. 네, 괄호 2번을, 예제 2번을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개념 넓히기입니다. 개념 넓히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왜? 그만큼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럼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라는 거겠죠. 자, 피적분 함수에다가 는영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야. 3차, 4차, 1차 안 돼.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해봤는데 그 근이 마침 알파 베타네. 근데 문제에서 적분하라는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식에 는영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봤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범위의 양 끝에 있을 때 그때는 얘를 적분해서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 플러스 cx 한 다음에 구간 대괄호 쓰고 알파 베타 쓴 다음에 이제 베타 집어 넣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너무 그지 같아. 근데 요 공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a. a는 x제곱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 구간의 양끝을 빼서 세제곱해버리면 여기 해서 만들어진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보다 더 많이 써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요거는 한 줄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써야 되겠니? 안 써야 되겠니? 어떤 놈은 이거 다 써가면서 막 2분, 3분 걸려서 풀고 있는데 어떤 놈은 이거 10초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야. 쓰셔야 되겠죠. 자, 공식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x제곱의 대가리 a에다가 범위의 양끝을 빼서 세제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니들이 이 공식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공식이 또 뭐 엄청 자주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고 난 다음 알게 돼. 아, 맞아. 이 문제, 이 공식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도. 쌤, 이번에 시간이 엄청 부족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은, 시간이 그래도 좀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니들이 공부하실 때, 집중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거.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써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붙어 있으면 쓰는 거야. 안 붙어 있으면 못 쓰는 거고. 어쨌든 공식에 집중하면서 공식 적용시키는 건 맨날 연습하시더라도 결국 시험날에는 못 써먹어요. 공식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언제 써먹느냐, 이 문제에서 써먹어도 되느냐에 신경 쓰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붙었어요. 이놈의 절대값은 어디 가서 빠지지가 않아. 그치? 그렇다면 빨리 해버려야지. 언제까지 절대값에 질질 끌려다닐 거냐는 거예요. 자, 절대값 나오면 뭐 별거 있나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x를 기준으로 구간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정적분을 0부터 3까지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구간에서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해서 한번 잘라주고 2부터 3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값은 벗겨버리는 거지. 그 대신 뭐나 좀 해주자? 부호나 결정해주자 라는 거죠. 자, 0과 2 사이에 뭐 많잖아요. 1도 있고 1.1도 있고 많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2와 3 사이에 또 많아요. 그쵸?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러면 절대값이 풀린 거야. 여기서부터 못할 리는 없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못하면은 지금 문제 풀고 계시면 좀 곤란하고 앞에서 연습 좀 더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뭐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겠고 한 x를 구하고 그 x를 기준으로 구간을 잘라준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절대값 지우고 각각의 구간에서 부호나 결정 좀 해주자. 부호 결정 어떻게 해주냐.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면 된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면 된다. 집어넣어 봤을 때 플러스면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써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하시고요. 대괄호 치시고요. 0부터 2까지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적분하시고요. 대괄호 치시고요. 2부터 3까지입니다. 자, 2 넣으시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4죠. 0 넣으시면 0입니다. 빼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습니다. 3 넣으시면 9 마이너스 9고요. 2 넣으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4입니다. 빼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지. 0이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고요. 얘는 0대에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네요. 그래서 결국 3분의 8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을 넘어서 가우스 있어요. 근데 뭐 가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이 이번에는 정수가 되게끔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주시고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은 정수가 되게끔.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가 있어? 1밖에 더 있어? 그래서 1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1에서 잘라준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요 사이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본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은 벗기면서 부호가 결정됐지만 가우스는 벗기면서 정수가 결정되죠. 요 사이에 있는 거 뭐를 집어넣더라도 가우스 x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왜 쓰고 있을까? 0인데 그쵸?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x에다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가우스 x가 1로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 쓴 거야.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 정적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적분하려고 하니 요거 이제 분배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제 적분하시게 되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니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나요? 얘를 는영 붙였을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1과 2인데 그 1과 2가 범위의 양끝에 붙어 있으니 바로 공식 써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알아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짜 적분해서 이제 풀고 있는 놈들은 영상을 지금 제대로 안 본 거고, 그쵸? 요거를 공식 써가지고 6분의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a, 그 다음 구간의 양끝을 빼서 세제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죠? 영상을 제대로 본 놈은 이렇게 끝날 거고 영상을 제대로 안 본 놈은 개고생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그치?
자, 넘어가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뜯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x, f, x-1 d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fx는 지금 1을 기준으로 지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fx-1은 어떻게 되고 있을 거냐면 뭐 x에다가 x-1 넣으면 되지. x에다가 x-1 넣으면 되지. 그래서 x에다가 x-1 여기도 넣으셔야 돼. x에다가 x-1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2 2x 플러스 6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fx-1이. 근데 요거를 뭐 이렇게 다 쓰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fx-1이라는 놈이 f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당연히 2를 경계로 해서 이제는 그래프가 달리 그려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fx-1이라는 놈은 2를 경계로 해서 식이 달라져요. 따라서 얘를 0부터 2까지 xf x-1 dx 하시고 2부터 3까지 x fx-1 dx 이렇게 뜯어낼 건데, 뜯어내는 이유는 요 구간에서는 얘 대신에 2x-2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요 구간에서는 fx-1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x에다가 2x-2를 곱해주고요. 2부터 3까지에서는 fx-1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곱해주고 정적분 계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를 적분을 하게 되겠죠. 적분하시면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고요.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고요. 범위는 2부터 3까지입니다. 자, 이제 2 넣어주시면은 3분의 16 마이너스 4고요. 0 넣으시면 0입니다. 빼죠. 근데 사실 뭐 이 0은 이제 적응되시면 이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번엔 3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27이고요. 마이너스 2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적분은 하나 계산하는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적분을 합칠 수 있을 때는 합치라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이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물론 지금 범위를 물긴 했지만 식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아니구나. 3분의 12니까 3분의 4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가 되고요. 요거는 3분의 36이니까 3분의 20.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0 되나요? 그럼 얘가 3분의 27이니까 빼게 되면은 3분의 7 되겠네. 그래서 더하시게 되면 3분의 11로 문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제 4 보도록 갑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킨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 우함수를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함수 fx를 0과 1 사이에서 정적분 계산하시면은 4가 구해진다 랍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 이제 분배하시게 되면은 x세제곱 fx xfx 플러스 2fx가 되고요. dx입니다. 이 문제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쓰는 거 맞아요. 뭘 보고? 얘를 보고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시험 칠 때 이거 적혀 있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적혀 있을 거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함수, 기함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구간이 잡혔을 경우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fx는 우함수인데 x세제곱 fx는 우함수일 거냐 기함수일 거냐 아니면 뭣도 아닐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고요. 얘는 그냥 fx 된다잖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다음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찔러 넣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 앞에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죠. 기함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냐면은 얘가 기함수죠. 세제곱이니까. 얘는 뭐 우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항함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x제곱이나 x4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차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얘는 기함수니까 홀수고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x의 6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더하기 때문에 5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기함수와 다항함수, 우함수를 곱하시게 되면은 홀수와 짝수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랑 지수랑 더하게 돼요. 그래서 홀수랑 짝수랑 더하게 되면 홀수가 되죠. 따라서 다항함수, 기함수와 다항함수, 우함수를 곱하시게 되면 다항함수, 기함수가 만들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함수인 것을 판단하는 게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 보통 이걸 잘 못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편법이에요, 사실은. 편법. 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이렇게 하시는 게 다항함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또 다항함수인 거니까 여기서는 적용을 해본다라면 기함수죠.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를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른 범위에서 정적분하시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마인 것을 0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fx dx 얘만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얘 fx가 뭔데? 우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절반만 적분하시고 2배 하시면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4라고 주어졌고요. 그럼 4, 4, 16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함수, 기함수에서 기함수를 알아내시게 된다라면 문제를 굉장히 압축시킬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판단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봄으로써 할 수 있다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잘 할 줄 모르므로 요런 거 적어줬는데 요건 편법이에요. 다항함수에서만 적용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다음에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가 이렇다랍니다. 지금 뭐 절대값 씌워져 있지만 식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y는 x 4제곱, x제곱 마이너스 4그래프를 먼저 그리죠. 그런 다음에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므로 x축 위로 퍼 올려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만 보면 되겠죠. 그런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칸씩 반복된다. 그러니까 4칸만 딱 주어졌잖아요. 왜? 그 다음부터는 복붙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6 될 거고 여기는 10 될 거고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정적분 계산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좌우 대칭합니다. 지금 얘는 우함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함수 fx가.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을 정적분 계산하셔도 되지만 0부터 2까지 정적분 하신 다음에 2배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절대값 씌웠는데 아까 우리 절대값 씌우면서 퍼 올렸단 말이야. 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계산하시게 되면은 적분 먼저 하시죠. 그리고 대괄호 치시고요.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2 넣으시면은 3분의 8이고요. 마이너스 8입니다. 0 넣으시면 이제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6을 구했으니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최종 3분의 3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요거 정적분 계산한 게.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만들어지고 있냐면 3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정적분 계산 과정을 좀 더 줄여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어쨌든 정적분 계산은 최소화시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정적분 하나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밑에 딸려 내려오는 과정이 엄청 길게 되죠. 그래서 정적분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각각 정적분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한다. 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쯤 끝나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정적분이 나온다라면 정적분의 성질을 좀 사용을 해서 그 정적분들을 합쳐서 한 번 정도 정적분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면, 그리고 보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적분은 최소화하셔서 계산을 하는 그런 연습.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온다니까.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오다 보니까 니들이 그냥 풀어서 맞췄어. 그럼 끝이야. 니들이 제대로 풀었는지 뭐 안 풀었는지조차 확인도 안 해. 그럼 그러다가 시험 보면 무슨 말 나와? 선생님, 이번 시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랐어요. 무조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파트 계산 문제는 답이 맞았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압축할 수 있는데 못했을지 모르니 과정을 한번 보시고 그 과정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